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솔직하게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60이 넘은 분들 중에는 그 무심한 습관이 겨울에 특히 콩팥을 조용히 과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지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목이 붓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고 기운이 쭉 빠지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져서 그제야 놀라게 됩니다. 저는 겁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장학을 25해 동안 현장에서 다뤄왔습니다. 매일 걷고 계단도 잘 오르고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던 어르신들이 몇 가지 익숙한 식습관 때문에 어느새 신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도 똑같이 많이 봤습니다.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로잡았는데도 근육을 지키고 잠이 더 편해지고 불편한 신호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헷갈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달걀이 콩팥의 적인지 아군인지, 언제 달걀이 부담이 되고 언제 달걀이 근육을 지켜주면서도 콩팥을 지치게 하지 않는지 기준을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달걀을 드실 때 가장 흔하게 하는 3가지 실수를 먼저 짚고 누구나 외울 수 있는 단백질의 황금 원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며칠치 아침 식사 방법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50살에서 75살 사이라면, 혹은 그 나이 때 부모님을 챙기고 있다면 지금은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도 놓치면 손해가 큰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듣다가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시면 부담 없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당신의 콩팥이 비명 지르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요. 지금 제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 혼란이 많은 어르신들을 다치게 합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짜게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을 줄이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언이 모호하면 빈자리는 두려움이 채웁니다. 저는 달걀과 고기를 하룻밤 사이에 끊어버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뒤로는 맨밥, 묽은 국, 김치 몇 젓가락으로 버티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뿌듯해요. 나는 콩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조용히 값을 치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얇아지고 그릇을 들 때 손이 떨리고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집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덜 가는 게 아니라 더 자주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건강해지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0 중반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단백질을 거의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은 줄었지만 얼굴빛은 회색으로 변했고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콩팥을 살리려고 했는데 왜 제가 먼저 무너지는 것 같나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은 굶는 일이 아닙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고르고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연료를 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3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4가지를 물어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십니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고 한동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합니까? 이 4가지 중 2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콩팥은 이미 도움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달걀을 금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끊는 것이 더 빠르게 약해지는 길인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기준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달걀이 언제 부담이 되고 언제 아군이 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과 짝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조리법이 당신의 콩팥을 덜 지치게 하는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내일 아침 식탁을 두려움 없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항상 비밀을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원칙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 계절, 혈압, 평소 습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소변 거품이 보이는데도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다리가 붓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 말입니다. 콩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모른 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언젠가 의사가 투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달걀을 먹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3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남의 말이 아니라 당신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0살 아이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콩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터는 매일 돌아가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달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그걸 연료로 쓰고 비교적 가벼운 찌꺼기만 남깁니다. 숨을 쉬거나 땀을 흘리면 빠져나가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핵심인 단백질은 다릅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반드시 질소 찌꺼기가 생깁니다.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요. 이건 폐로도 잘 빠지지 않고 땀으로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소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콩팥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겨울입니다. 추워지면 몸은 열을 지키려고 피부 쪽 길을 닫습니다. 땀이 줄어듭니다. 평소 같으면 땀으로 조금 나가던 것까지 콩팥으로 몰립니다. 추위는 혈관도 오그라들게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의 작은 필터에 걸리는 압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젊을 때 견디던 부담이 예순 이후에는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도 겨울만 되면 손발이 더 차고 얼굴이 더 잘 붓고 소변이 더 진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 인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에게는 처리해야 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달걀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분은 매일 먹다가 어느 순간 더 피곤해지고 붓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이 당신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고 반복하는 방식이 달걀을 무기로 바꿉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빈속에 달걀만 덜컥 먹고 거기에 가공육까지 곁들이는 순간 그때 콩팥은 웃지 않습니다. 말없이 한숨을 쉽니다. 제가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날은 유난히 발목이 붓는 날이 있습니까? 그날 밤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날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지금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힌트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실수는 오늘 당장 끊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당신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댓글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다음 부분에서 당신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을 더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수 3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끄지 마십시오. 방금 댓글에 숫자 3을 남기셨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호한 말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당장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50살에서 75살 사이의 한국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3가지 실수를 바로 짚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더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첫째 실수는 달걀을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달걀 1개에 햄 1장, 소시지 1개, 베이컨 몇 조각. 빠르고 든든하고 잘 차린 아침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콩팥을 한숨 쉬게 만듭니다. 가공육에는 소금이 많고 흡수가 쉬운 형태의 인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식품 속이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흡수될 수 있고 그 비율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분명히 더 많은 짐을 받습니다. 바쁜 아침에 달걀과 소시지를 자주 함께 드십니까? 국이나 찌개에 햄을 넣고 달걀을 풀어 넣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실수는 옛 습관대로 날달걀을 드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밥에 날달걀을 비비거나 날달걀을 마시면 힘이 난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강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고 살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나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면역이 쉽게 약해집니다. 콩팥에게 설사와 탈수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도 콩팥 기능이 뚝 떨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래전부터 믿어온 민간요법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셋째, 실수는 조리법입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센 불에서 달걀을 굽거나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변색될 때까지 드시는 경우입니다. 기름이 과열되면 몸은 염증 반응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콩팥은 그만큼 더 많은 찌꺼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퍽퍽한 삶은 달걀은 소화도 어렵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면 혈액순환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저는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묵직해지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더 잘 붓는다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당신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달걀이 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달걀을 무엇과 같이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입니다. 이 3가지 실수만 멈춰도 콩팥이 해야 할 일이 이미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저는 달걀이 다시 아군이 되게 만드는 황금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비율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딱 하나의 황금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원칙입니다. 1대 1입니다. 달걀 1개를 드신다면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 1가지를 곁들이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갈립니다. 달걀이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아군이 되느냐? 왜 꼭 이렇게 짝을 지어야 할까요? 동물성 단백질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콩팥 속 아주 작은 혈관들이 긴장하듯 조여집니다. 마치 좁은 길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같은 순간에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넣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들어오고 식물 속 성분들이 들어오면서 흡수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콩팥이 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고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아침은 삶은 달걀 하나만 급하게 드시고 바로 나가신 적이 있지요. 옆에는 김치 몇 젓가락 뿐이거나 아니면 든든하다고 소시지 하나를 더 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그 신호를 분명히 받습니다. 다만 당신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1대1로 무엇을 곁들이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짝은 두부입니다. 달걀 1개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두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두부를 으깨서 달걀과 섞고 부드럽게 쪄보십시오.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짝은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이 좋습니다. 달걀 1개의 버섯은 작은 한 줌. 센 불이 아니라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거나 찜으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아침에 속이 차갑지 않고 저녁에 다리도 덜 무겁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먹는 순서입니다. 앉자마자 달걀부터 넣으면 흡수가 빠르고 콩팥이 받는 부담도 갑자기 커집니다. 여기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달걀을 먹기 전에 데친 채소를 몇 입 먼저 드세요. 양배추나 브로콜리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약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 5분이 콩팥 앞에 쿠션을 하나 더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식이 천천히 들어오고 콩팥이 덜 놀랍니다. 조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이 너무 퍽퍽하고 딱딱하면 소화가 힘들어지고 그 여파로 몸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저는 반숙이나 따뜻한 찜을 권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달걀을 그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찬 음식을 먹은 날, 배가 오그라들고 유난히 피곤했던 경험이 있지요. 콩팥도 그 차가움을 그대로 느낍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걀 1개, 두부나 버섯 1가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몇 입,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콩팥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단순한 식사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1대1 원칙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침에 부엌에 서 있을 때는 긴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3일만 해볼 수 있는 식단을 드리겠습니다. 3일입니다. 기적을 약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먹으면 몸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끼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첫째 날의 목표는 피가 지나가는 길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1개와 발효콩 음식 1그릇으로 시작합니다.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은 아주 약하게 하십시오. 진한 간장이나 짠 양념을 더 넣지 마십시오. 맛이 필요하면 다시마, 우린 물이나 아주 묽은 멸치 육수로만 살짝 잡으세요. 그리고 두부를 넣습니다. 달걀 1개, 두부 1가지. 식탁에 앉으면 채소를 먼저 몇 입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과 두부를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 이렇게 먹었는데도 속이 가볍고 손발이 더 따뜻해졌다고요. 둘째 날의 목표는 몸속에 묵직한 염증 느낌을 조금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버섯 달걀찜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얇게 썰어 그릇에 넣고 잘 풀어둔 달걀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평소보다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넣어 부드럽게 만드세요. 불은 약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달걀이 순두부처럼 부드러워지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만 하십시오. 필요하면 새우젓 국물을 아주 조금 희석해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날은 식사 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머리가 덜 멍합니까? 저녁에는 다리가 덜 무겁습니까? 셋째 날의 목표는 몸이 물을 덜 붙잡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찐 늙은 호박과 으깬 삶은 달걀입니다. 늙은 호박을 쪄서 으깨고 삶은 달걀도 으깨서 섞으십시오. 마요네즈 같은 기름진 소스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대신 향이 은은한 씨앗기름을 한 숟갈 넣어 보십시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드럽고 오래 포만감이 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씹기. 물은 식사 전에 따뜻하게 한 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드시는 겁니다. 이 3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에게 잠깐 숨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육을 굶기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은 먹되 단백질이 들어오는 리듬과 짝을 바꾸는 겁니다. 3일을 해보고 잠이 더 편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가 덜해지면 당신은 믿게 될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료가 비싸지 않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콩팥에게 진짜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7부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는 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한마디를 듣고 나머지 10마디를 스스로 추측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달걀을 집어드는 순간마다 바로 떠올릴 수 있게요. 첫째, 달걀은 적이 아닙니다. 적은 달걀 자체가 아니라 겨울에 이미 지친 콩팥 위에 당신이 갑자기 부담을 올려버리는 먹는 방식입니다. 뜨겁게 먹었다가 차갑게 식히고 짜게 먹었다가 물을 억지로 참는 그런 반복이 콩팥을 놀라게 합니다. 둘째, 달걀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반드시 두부나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 한 가지를 곁들이십시오. 그러면 단백질의 균형이 맞아지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순서를 지키십시오. 콩팥이 놀라지 않게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달걀을 드십시오. 그리고 달걀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소화가 쉬운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곁들임입니다. 프라이에 소시지, 햄, 베이컨을 붙이고 간장을 듬뿍 찍는 순간 달걀은 건강식이 아니라 짠 아침이 됩니다. 달걀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젓을 많이 넣고 치즈를 잔뜩 올리고 뜨거운 국물까지 곁들이면 콩팥은 아침부터 긴장을 시작합니다. 달걀은 담백하게, 짠맛은 채소로, 국물은 점심으로 미루는 것. 이것이 콩팥을 놀라게 하지 않는 기본입니다. 당신 몸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달걀을 먹고 속이 무겁고 몸이 차가워지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먹었는데도 편안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바쁘거나 나이 탓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가족에게 말하듯이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건 습관입니다. 저는 60, 70이 넘어서도 산을 오르고 손주를 안고도 걸음이 가벼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보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에서 몇 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콩팥의 부담은 줄이고 근육의 힘은 남기는 방식으로요.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 한 번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같은 원칙으로 다시 하는 것이 몸을 바꿉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드린 3일 계획 중에서 하루만 골라 해보십시오. 딱 한 끼만 제대로 해도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 한 접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 한 개를 따뜻한 찜이나 반숙으로 드세요. 그리고 곁들임으로 두부 몇 조각이나 버섯볶음을 작은 그릇에 추가해 보십시오.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잠이 더 편했습니까? 오늘 저녁 다리가 덜 무겁습니까?
오늘 밤은 깨는 횟수가 줄어들까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맞게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평소 달걀을 어떻게 드시는지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삶은 달걀, 달걀 프라이에 소시지, 버섯 달걀찜.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끊고 무엇과 짝을 지으면 좋은지 더 분명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야간요가 갑자기 늘었거나 붓기, 거품요, 숨참 같은 신호가 함께 있다면 생활 조절과 함께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저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당신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가 제때 나타나서 당신의 콩팥을 먼저 지켜드릴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1대1 원칙을 오늘부터 해보시겠다면 댓글에 숫자 7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신호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